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2019년도 12월 달에 정체불명의 폐렴으로 많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고 사망하는 사태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됐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 작년 1월 달에 그 바이러스의 정체가 발견이 돼서 그게 이제 진뱅크에 이제 로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존에 있었던 사르스 메르스와 매우 유사하지만 거기서 더 발전된, 그래서 박쥐에서 유행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에게서도 인수 감염이 된다는 이제 사실로 밝혀졌고, 그렇게 해서 1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 팬데믹이 너무나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해야겠다 해서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백신에 대한 갑자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백신이 보통 하나 만들어지려면 10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이게 1년도 안 돼서 이런 백신이 나왔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만든 백신, 지금도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 이런 거를 그렇게 전 인류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하는 게 과연 윤리적이냐? 뭐 이런 반론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팩트에 근거한 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주로 이제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 뭐 아니면 또 요즘 잘못된 가짜 뉴스에 근거해서 백신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그 주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짜 뉴스를 믿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백신의 효능이 정말 어느 정도로 입증이 됐는지, 그리고 정말 부작용은 어떤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있는 돌연변이에 대해서 이 백신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다 강의를 해드릴 것이고요. 어, 그리고 이 백신이라는 게 사실은 올해 1월 달에 갑자기 개발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사르스 메르스로 인해서 미국 NIAID 있죠. 닥터 파우치가 소장으로 있는 감염병 미 국립보건원 그 산하에 있는 그 기관에서 많은 그 학자들이 메르스를 퇴치할 수 있는 그 백신에 대해서 그 플랫폼을 이미 만들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이 사르스코브2 이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의 전 그 유전자 그 연기 서열이 1월 달에 진뱅크에 올라오니까 이제 이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그 기술을 이 신종 바이러스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1월 달에 갑자기 없던 백신을 갑자기 개발을 시작해서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니고, 그 전에 이미 10년 동안의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던 것이 어,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연기 서열이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완전히 규명이 되고 나서 그 지식을 이용해서 약간의 그 변형을 해가지고 가장 안정적인 형태의 스파이크 프로틴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백신에 적용되는, 즉 핵산 백신에 적용되는 연기 서열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더나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제약회사인데 mRNA를 위주로 해서 그 치료제를 만드는 그 회사였죠. 그래서 mRNA를 이제 사람의 세포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드러그 전달 기술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NIAID에서 멀스에서 나온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완벽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연기 서열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모더나하고 이 NIAID가 같이 협약해가지고 가장 짧은 시간에 이제 그 모더나 백신이 나오게 된 거고, 또 비슷한 시기에 독일의 비온텍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모더나하고 비슷한 mRNA 회사예요. 얘네들도 모더나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그 mRNA를 사람의 그 세포 속에 집어넣는 그런 그 드러그 전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이자하고 같이 이제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한 거죠. 파이자는 이제 백신을 이제 생산하고 배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비온텍은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모더나 파이자 두 개 다 그 mRNA의 그 염기 서열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NIAID, 미국 NIAID에서 메르스 기반으로 해서 이미 만든 그 염기 서열로 해가지고 같이 쉐어를 해요. 이걸 보고 이제 S2P라고 하는 이건 제가 이제 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미국 NIAID가 개발한 그 염기 서열을 바탕으로 한 그다음에 그 유전자를 갖다 인간의 세포에 주입하는 드러그 딜리버리 방식은 모더나 그다음에 비온텍 독일의 그냥 모더나 그다음에 그냥 파이자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요즘 비온텍 가면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아무튼 이 두 회사가 mRNA 백신 개발을 착수했고 4월 달에 임상 일상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 오늘 제 강의는 모더나보다는 제가 파이자에 집중을 했고 그 이유는 두 개를 다 동시에 하기가 좀 어려운데 시간 관계상 그냥 여러분들 파이자 백신에서 나온 임상 효능이나 이 데이터는요 거의 모더나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모더나나 파이자나 거의 같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염기서열도 같고 단 그 약물을 전달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두 회사의 특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만 거의 똑같은 기술. 제가 제 눈에 볼 때 거의 99% 같아요. 딜리버리 시스템도. 그러나 그 제약회사의 그 특허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 효능을 지금 갖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7월 달에 그래서 이제 임상 3상 이제 파이자 백신의 임상 3상 그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11월 달에 이제 그 중간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임상 3상에서 백신 효능이 95%로 밝혀졌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간단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저널에 나온 건데 그거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임상 3상에서 18,198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2차 접종을 완료했고 또 비슷한 숫자의 18,325명이 가짜 플라시보 2차 접종을 완료를 했어요. 즉 임상 3상에서 그러니까 그룹이 이제 백신을 진짜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이 그냥 거의 1대1의 비율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코로나에 확진되는 이제 그 숫자를 추적을 한 거죠. 참고로 이 임상시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과거에 한 번도 코비드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거의 한 뭐 18,000명 백신을 맞은 그룹, 거의 18,000명 백신 안 맞은 그룹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11월 달에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170명이 나왔어요. 170명. 이게 뭐냐면은 양쪽 그룹을 다 합한 숫자에서 170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냥 거진 한 4만 명 중에서 170명이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그 코로나 확진이 된 사람들 중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도 있고 맞지 않은 사람도 있죠. 정말 만약에 이 화이자 백신이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백신을 맞지 않은 그룹에서는 대부분의 확진자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는 거의 안 나올 때 이제 우리가 백신 효능이 있다고 입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162명이 플라시보를 접종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95%가 백신을 맞지 않은 그러니까 플라시보가 뭐죠, 여러분? 그 가짜 약이라는 거죠. 예. 가짜 약을 맞은 그 백신을 맞은 그 가짜 그 생리식염수죠. 그걸 맞은 사람 162명이 확진됐고 8명만 백신을 접종한 후 코비드19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어요.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의 95%가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고 5%가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임상 3상에서 두 번째 접종 후 7일째부터 백신 효능은 95%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도 95%의 효능이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말이 많았어요. 아니 사이즈가 겨우 확진자 170명 가지고 이걸 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정말 백신의 효능이 실제 리얼 월드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것이냐 그걸 또 일부 또 유튜버들이 그냥 막 이걸 또 공격하고 그랬는데 다행인 게 여러분 이스라엘 아시죠? 진짜 이번에 파이자의 백신의 실제 효능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게 입증이 되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아주 독특해요. 이 인구 수는 얼마 안 되는데 한 900만 명 정도 돼요. 하여튼 이 생존에 있어서는 이 유대인들이 정말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국가처럼 우리가 방역과 백신을 롤아웃하면은 미국도 이 팬데믹 금방 끝날 수 있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나왔어요. 이스라엘에서 2020년 12월 파이자 백신을 이용해서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캠페인을 벌인 거죠.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파이자 백신 지금 공급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어떤 방법을 썼는지 하여튼 파이자 백신을 지금 전 국민을 다 놔도 될 만큼의 지금 그 도주를 확보를 했어요. 그것도 12월 달에. 어떻게 해서 그게 됐냐면은 역시 이 딜의 기술은 유대인 그 상인들이 원래부터 그 장사를 잘하는데 파이자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우리가 당신의 백신을 가장 비싼 가격에 사주겠다. 정확한 가격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일설에 의하면 한 30% 이상을 줬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백신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혹했겠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건강보험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최단시간 내에 당신의 백신을 롤아웃하고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데이터를 당신들과 공유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몇백만 명의 인구를 이용해 가지고 임상 실험을 최단시간에 해서 제약회사한테 준다고 하니까 파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 뿅 간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밀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이 딜이라고 하잖아. 딜. 딜을 너무 잘했어, 이스라엘이. 예. 그래가지고 전 국민을 이용한 코로나 백신 캠페인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국민의 몇 퍼센트가 지금 파이자 백신 2차 접종 완료됐는지 아세요? 엊그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면 지금 51%야. 국민의 51%가 이미 2차 접종이 끝났어. 근데 미국은 지금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 10%예요. 10%. 이스라엘이 지금 51%인데 미국은 10%예요. 2차 접종 완료한 사람이. 1차 접종 완료한 사람은 20%. 미국은 지금 롤아웃이 아유 이건 정말 제가 볼 때 아유 한숨이 팍팍 나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이 지금 방역을 담당해서 이 꼴이 된 거야. 이걸 의사들이나 HMO 보험회사에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면은 벌써 게임 끝났죠. 예, 그건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건성, 그러니까 이스라엘리 미니스트리 오브 헬스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자료를 막 발표하고 그러는데 엄청난 데이터가 나왔어 얼마 전에. 실제 효능이 지금 거의 97%라고 나온 거야. 임상 3상보다 지금 더 높은 걸로 나왔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경우 코비드 확진자의 80%가 영국발 변종. 예, 지금 이 돌연변이가 지금 보면은요. 작년에 제 유튜브 강의에서 제가 그 D614G가 전 세계를 초토화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영국 변종으로 지금은 영국 변종이 전 세계를 다 평정을 했어요. 한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의 거의 80% 이상이 영국발 변종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발 변종이 지금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난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97%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숫자죠. 사실 아니 백신의 97%가 이게 말이 됩니까? 좀 믿기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피어 리뷰드 저널에 안 나온 거고 이스라엘 보건성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논문을 봐야지. 이게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렵다. 예, 이건 좀 진짜 거의 믿기 어려운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논문을 봤어요. 이게 정말 근거인. 근데 이거 이제 아까 이스라엘 보건성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학자들의 피어 리뷰가 거치지 않고 거기서 발표한 거지만 NEJM 여러분 세계적인 내과 학술지가 뭐죠?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세계적인 학술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온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을 제가 여기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거는 논문에서 나온 이건 피어 리뷰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지금이 3월 달인데 이거는 이제 1월 달, 2월 달에 있었던 그 환자들을 모집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백신이 지금은 거의 51%지만 그 당시에는 뭐 한 30%, 20%밖에 안 됐어요. 그때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이 실렸는데 이게 또 엄청나요. 그 여러분들 왜 그 보험회사 들어봤죠? 요즘 뭐 뉴저지에 뭐가 유행하죠? 무슨 뭐 클로버, 무슨 웰케어, 요즘 뭐 서울 메디컬 웰케어도 요즘 굉장히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또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뭐 AARP 여러분들 그런 보험 다 갖고 계시죠? 뭐 옥스포드, 뭐 또 뭐가 있죠? 하여튼 뭐 그런 보험회사들. 근데 이스라엘에 클라릿 헬스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험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의 무슨 뭐 애트나 뭐 옥스퍼드 뭐 시그나 같은 보험회사가 있는데 이게 HMO 보험회사야. 여러분들 그 HMO라는 보험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메디케어 어르신들 보면은 뭐 유나이티드 케어스코 거기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 하고 이름이 나오죠. HMO는 뭐냐면 주치의가 있어. 주치의가. 그래서 주치의가 그 환자 건강을 잘 관리하게 하는 거야. 물론 보험회사는 또 주치의들을 관리해요. 그래서 주치의가 환자를 잘 관리해서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큰 병 없게 해서 잘 건강 관리를 하면은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줘. 그 닥터들한테도 보너스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이걸 이제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라고 그래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게 좀 붐인데 이스라엘의 클라릿 헬스 서비스라는 이 보험회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인구의 53%가 가입돼 있대요. 이거 엄청나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까 제가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방역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백신 롤아웃에 너무너무 속도가 더딘데 이렇게 HMO가 뭐예요? 결국은 닥터가 주도한 거지. 닥터들한테 이거를 맡기니까 뭐 닥터들마다 그 주치의 선생님들이 자기 환자가 할당돼 있잖아요. 뭐 어떤 선생님 200명, 어떤 선생님 500명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그 닥터가 자기 환자들한테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환자들이 백신에 대해서 질문하면 다 대답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방식을 이스라엘이 했는데 16세 이상 자 보세요. 이번에 숫자가 59만 6,618명 거의 60만 명. 제가 아까 임상 3상 작년 11월 달에 그 파이자 백신 임상 3상에 한 18,000명 백신 맞은 사람 거의 18,000명 백신 맞은 사람 18,000명 4만 명이 안 넘었잖아. 그런데 이거는 지금 몇 명이죠?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60만 명의 멤버 중에서 적어도 그 보험을 1년 이상 갖고 있는 그래야지 이제 주치의들이 기저질환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 쭉 관리할 거 아닙니까?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은 1대1로 또 이번에 배정해서 추적 조사를 해본 거예요. 백신을 맞은 그룹과 백신을 맞지 않은 그룹. 그러니까 주치의들이 보고할 거 아니에요. 누가 코로나가 내 환자 지금 100명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 당연히 주치의가 보고하겠죠. 보험회사에다 지금 이렇게 나왔고 또 일부는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에서도 완전히 그냥 중환자실에 가서 중증으로 인공 그 미케니컬 벤틸레이터 누가 했는지 또 사망자 당장 보험회사에서 파악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빠지고 이렇게 HMO 의사들을 위주로 해서 하니까는 이게 일사불란하게 엄청난 하여튼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 넘버 원이에요 지금. 예, 백신 보급률 53%, 51%가 지금 현재 맞았죠. 이 속도로 가면 이스라엘은요 이번 여름 되면은 집단 면역 되는 거예요. 예, 엄청난 지금 이스라엘이 1월달에 그냥 확진자가 확 늘었는데 지금 그때 그냥 완전히 그냥 전국을 다 락다운 시켰어요. 아주 강력한 봉쇄 조치를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봉쇄 조치 해제 직전에 있어요. 왜? 숫자가 확 줄었거든. 이 백신 캠페인하고 나서. 아무튼 이 지금 제가 뉴 잉글랜드 저널 메디슨 여기 나온 지금 논문을 지금 제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은 그룹과 맞지 않은 그룹 중에 확진자 숫자, 병원 입원, 뭐 중증 코비드19 감염자, 사망자 숫자를 추적 조사해서 백신 효능을 평가를 한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논문에 나와 있는 좀 일부 데이터 아까 이스라엘 보건성에서 나온 데이터는 뭐 거의 97%야. 이거는 좀 믿기 어려운 정말 꿈 같은 뭐 거의 100%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거 음모론자들이 들으면 기절 초풍할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권위 있는 논문을 또 근거로 해서 권위 있는 논문 이거는 피어 리뷰된 저널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비드19를 이제 예방하는 백신의 효능을 보니까 여러분 이 그래프 지금 보이시죠? 그래프가 여기 쫙 보이면 빨간색 그래프는 뭐냐면은 백신을 맞지 않은 그룹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그 밑에 파란색 그 라인 선 보이죠? 그거는 백신을 맞은 그룹이야. 예. 그렇게 해서 여기 데이 1부터 이제 추적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1차 접종 후, 자, 여러분 그 파이자 백신이 1차 접종 후 3주 있다가 2차 접종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1차 접종 후 14일에서 20일, 14일에서 20일, 그러니까 1차 접종하고 나서 2주에서 3주 그 사이에 과연 사람들이 코비드 백신에 맞은 사람들이 맞지 않은 사람보다 코로나에 덜 확진이 되는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발생률을 비교를 해 보니까 오 마이 갓 1차 접종 후 2주에서 3주 그 사이 3주가 채 안 된 거지 백신 효능이 46%가 벌써 나와 2차 접종 후 그러니까 여기 21일째가 바로 이제 2차 접종을 한 날이지 일주일 이후 그럼 28일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28일을 쓰고 35, 뭐 42 백신 효능이 92%가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 백신 효능이 92%가 무슨 말인지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 백신을 100명이 맞으면 그중에 92명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백신 효능이 100이라 그러면은 100명이 맞으면 100명이 다 안 걸렸다 그 얘기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 차이 벌어지는 거 보이죠? 제가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자, 14일째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그죠? 이렇게 떡이 돼 있어. 이 선들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21일만 가도 벌써 쫙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2차 접종 28일 날 하고 보면 어떻게 돼?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는 1월 달, 2월 달 데이터예요.
근데 이스라엘 보건성이 최근에 발표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은 여기 60일 이거 한번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쭉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 시간이면 가면 갈수록 이 격차가 벌어지니까 97%가 저는 진짜 실제 효능은 97%, 그것도 영국발 변종이 80%인 나라에서. 자, 이거 보면 여러분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모더나 백신 맞았는데, 예, 저는 모더나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근데 모더나하고는 아무튼 딜이 안 됐나 봐. 아무튼, 뭐, 모더나를 가지고 하든, 파이저를 가지고 하든, 제가 작년에 제 유튜브 강의에서 앞으로 RNA 시대가 온다. DNA 시대 끝나고 RNA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RNA 플랫폼으로 가면은 방역 성공할 수가 있고, 어, 그, 전체 국민의 한 절반에서 한 뭐 60% 정도만 이 백신을 줘도 정말 락다운 거의 해제할 수 정도 팬데믹이 종료된다고 제가 그러한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백신 효능이 그 정도냐. 예, 이스라엘에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때 모더나 파이자. 그래서 모더나 파이자를 이제 주 백신으로 해가지고 선택한 나라들은 다 성공하게 돼 있죠. 예, 미국이 바로 이제 모더나 파이자 이제 원천지인데 참 부끄럽게도 그 보건당국 행정가들이 이 행정가들은 이제 뷰로크래틱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행정 관료주의로 인해서 비효율과 예산 낭비의 가장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하면 하여튼 뭐든지 다 느려. 근데 HMO 보험회사 누가 주역에 의사들이 주역이잖아. 의사들이 주역으로 하니까 이스라엘이 성공한 거예요.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증세가 있는 코비드-19 확진자 비교. 아까 제가 첫 번째 그래프 여기서는 코비드-19 이거 무증상자와 증상 있는 사람을 다 합한 거야. 그죠? 근데 이번에는 증세가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렸어도 증세가 있는 사람이 있고 증세가 없는 사람인데 이번 경우는 증세가 있는 확진자를 비교를 통해서 백신 효능을 분석해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1차 접종은 14일에서 21일, 바로 요 사이지. 14일째 벌써 차이가 나기 시작하다 21일째 되니까 벌써 쫙 벌어지죠. 이거 보이시죠? 57%예요, 효능이. 야, 백신을 하나만 맞아도 2주에서 3주 사이에 벌써 57%가 예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차 접종을 7일 이후, 그러니까 요거 21일째 2차 접종하죠. 그러고 나서 7일째가 28일, 요 이후에 보니까 여러분이 그래프 벌어지는 거 좀 보이고 있죠? 계속 쫙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가면서. 이게 2월 달 데이터예요. 논문에 실린 게. 그러면 지금 3월 달이잖아. 그럼 그새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맞았겠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볼 때 그래프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건 뭐 97%가 그러니까 그건 피어 리뷰 저널에서 이스라엘 보건성이 말한 걸 정말 믿어야 되냐? 저는 그게 믿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아니 이거 보세요. 94%. 그럼 아까 임상 3상에서 몇 프로라 그랬죠? 95%라 그랬잖아. 그 95%가 헛말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또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 격차가 계속 벌어져서 제가 볼 때는 94% 이상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 논문이 발표된 때가 2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2월 달에 그 데이터 가지고도 이 정도인데 지금 더 많은 사람이 백신 맞았을 거고 백신 맞은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백신 안 맞은 사람하고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벌써 이것만 딱 봐도 여러분들 코비드 백신 맞아야겠다라는 계산이 쓰지 않습니까?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는데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부작용 데이터를 보니까 이 백신을 중단해야 될 만큼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부작용이 한 개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백신을 갖다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데이터를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예. 코비드-19로 인한 병원 입원. 예. 코비드-19에 걸렸다고 다 병원 가는 건 아닌데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뭐죠? 적어도 moderate to severe. 예. 좀 증세가 좀 중간 이상으로 심했던 사람들이겠지. 자, 1차 접종 후,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1차 접종 후, 여기. 자, 14일에서 21일 사이에 벌써 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 자, 보세요. 백신 효능. 백신을 맞고 나서 2주에서 3주 그 사이에 벌써 백신 효능이 74%예요.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파이자나 혹은 모더나 백신 지금 한 개라도 접종을 했다면은 벌써 여러분들은 2주만 지나면 벌써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예. 2주에 3주. 그래서 이제 3주 차에 2차 접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프가 계속 이 격차 벌어지는 거 보이죠? 예. 이거 만약에 옆으로 더 가면 이게 더 벌어진단 말이야. 이게 지금 트렌드가 보면은 이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이 파란색 보세요. 계속 플랫이잖아.
근데 위에 그 백신 안 맞은 사람들 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 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야, 이건 정말 엄청나네요. 예. 지금 60만 명 데이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임상 3상에서 말한 그 효능이 결코 헛말이 아니었다는 게 실제 세계에서 입증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2차 접종 후 7일 이후에 백신 효능이 87%다. 즉, 백신을 맞으면은, 어, 그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한 87% 줄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거 굉장한 거죠. 굉장한 보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증 코비드19를 예방하는 백신의 효능, 즉 코로나에 걸린 사람 중에서 아주 severe, 여기서 중증이라는 건 뭐냐? 중환자실에 갔다는 얘기예요. 중환자실 가면 뭐 하죠, 여러분? 기도삭간 하잖아요. 미케니컬 벤틸레이터. 예. 거기까지 갔으면은 이거는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들 중환자실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거기 중환자실 들어가면요. 절반은 살고 절반은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전공의 때 보니까 중환자실 들어가면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살아요. 예, 보통 절반이 2주 내에 사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분들이죠. 자, 1차 접종 후 14일에서 21일. 자, 여기 보세요. 벌써 딱 2주가 지나도 벌써 이 그래프가 벌어지기 시작하다 21일째 쫙 벌어지고 62%야. 62%. 이 백신을 하나만 맞아도 중환자실 안 가게 될 가능성이 62%가 줄었고, 자, 2차 접종 후 7일 이후에는 백신 효능이 92%야. 즉, 그 말은 뭐냐? 백신을 100명이 맞았으면은 그 중에 92%가 중환자실 안 갔다 그 얘기야. 만약에 백신 안 맞으면 100%다 가는데 이 백신을 맞아서 이 백신 효능 92%란 말은 100명 중에 92명은 중환자실 안 갔다는 거야. 만약 안 맞았으면 그 사람들 갔겠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하여튼 90%가 넘어가면은 정말 굉장한 저는 그 효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증 코비드 예방을 중증 코비드19를 예방하는 백신 효능이 2차 접종 후 7일 이후에 92%로 입증이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망자 숫자를 봐야지. 코비드19에 걸려서 죽은 사람을 보니까 1차 접종만 해도 14일에서 21일 사이에 사망을 예방하는 백신 효능이 72%다. 그 말은 뭐냐? 이 백신을 100명이 맞았을 때 원래 이거 백신을 안 맞았으면 100명이 다 죽었는데 그 72명은 살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망자 이거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 빨간 선. 백신 안 맞은 사람들 계속 올라가. 만약에 지금 여기 지금 데이터가 42일 이후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3월 달이니까 지금은 뭐 60일, 뭐 70일 데이터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지. 예. 근데 여기 보세요. 파란색. 백신 맞은 사람들 사망자가 안 줄어. 2차 접종 후에. 완전 플랫이잖아. 근데 그 위에 그 빨간 선 보세요. 막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계단처럼. 이게 바로 과학적 데이터라는 거지. 저는 백신을 맞을지 안 맞을지 결정할 때 바로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 이런 권위 있는 논문에 이런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그것도 세계적인 석학들이 peer reviewed, 세계적인 천재들이 박사님들이 리뷰해서 OK해서 이렇게 권위 있는 세계 탑저널에 실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 백신, 파이자 백신이 효과가 있고 맞을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이게 팩트야. 이런 거를 제시해서 사람들한테 백신을 맞으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슨 뇌피설로 그냥 뭐 백신 맞으면 유전자가 뭐 변형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것만 얘기하니까 그 가짜 뉴스 믿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아서 특히 지금 미군들 중에도 백신 거부하는 사람이 한 30% 된다고. 이거 완전히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 지식이 없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도 지킬 수가 없고 건강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뭘 할지 말지 건강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권위 있는 논문에 근거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중요성을 오늘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한 말 완전히 다 이해하셨죠? 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런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제 환자를 진료할 때 저는 이러한 증거에 기초해서 어떤 약을 쓸지 말지를 결정할 때 다 이런 논문에 근거해서 예, 그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무슨 썰에 의해서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CDC에서 이스라엘 데이터가 너무 훌륭하니까 이건 미국 CDC에서 얼마 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3월 5일 이스라엘 데이터를 미국 그 질병통제소가 부족하니까
2월 달에 이스라엘에서 70세 이상 노인의 84%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백신을 롤러 플랜할 때 60세 이상을 일단 그 가장 그 미국하고는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고령자들이 이 코비드에 걸리면은 사망 가능성,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0세 이상 노인들이 2월 달에 벌써 84%가 접종이 완료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은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노인들 거의 100%가 다 맞지 않았나. 그 데이터는 제가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노인들한테 이거 백시네이션 하는 건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예. 얼마나 현명한 민족이야. 이 백신의 과학을 믿고 국민들도 잘 협력하고 또 HMO가 또 얼마나 또 매니저겠어. 왜? 자기 그 멤버들이 병원에 많이 입원하면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보험회사들이.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 안 해야지 돈이 남는단 말이야. 그래야지 그 돈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윤이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HMO가 그래서 지금 이 미국대 HMO 밀고 있잖아요. 뭐 요즘 그 뉴저지에서 유행하는 그 서울 메디칼 뭐 웰케어도 그 중에 하나고 뭐 클로버 뭐 ARP 이거 다 HMO들이라고. 그러니까 주치의들한테 맨날 고혈압 환자들 무조건 3달에 한 번씩 오게 해라. 피 검사 했냐? 맨날 그거 물어보고 그거 안 하면은 막 그 뭐야 페널티 주고 그거 잘하면은 뭐 보너스 주고. 그때 HMO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좋은 데이터가 나와. 근데 여기 보면은 70세 이상 노인의 84%가 파이자 2차 접종했고 50살 미만은 10%만 2차 접종을 완료한 거예요. 예.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이 70세 이상 노인과 50세 이하가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중증 코비드19 감염률, 그러니까 그 레이셔를 본 거예요. 레이셔를. 즉, 70세 이상 노인이 중환자실에서 완전 그 기도사건 한 그 숫자하고 그 다음에 그 50세 이하가 그런 그 중환자실 간 거, 그 비율을 본 거지. 해봤더니만 코비드19 감염률이 67%가 감소했다는 거야. 그 말이 뭐죠? 이는 파이자 백신이 70세 이상 노인의 심한 코비드19 감염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어르신들 중환자실 안 가보셨죠? 절대로 거기는 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기도사건 하면은 정말 그게 완전 생지옥이죠. 예. 여기다가 튜브를 꽂아가지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기계가 그냥 호흡을 돌리는 건데 그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생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세 이상 노인들이 이렇게 84% 파이자 백신을 접종했더니 그러한 생지옥을 경험하는 중환자실에 덜 가게 됐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입니까? CDC가 인정한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또 보여드리고 싶으냐면은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코비드 확진자 수의 이 추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이게 참 창피한 얘기인데 이게 요거 왼쪽은 이스라엘이고 오른쪽은 미국이에요. 자, 이스라엘 보세요. 1월 달에 엄청나게 확진자가 그냥 완전 피크를 했다가 막 봉쇄를 하고 백신 전 국민 백신 캠페인을 해가지고 파이자 백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주력 백신입니다. 모더나도 있지만 그거 맞은 사람 숫자가 너무 적어서 아무튼 파이자 그냥 하여튼 뭐 백신을 그냥 백신 폭탄 선물을 그냥 보냈어요 이스라엘에.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가 다 파이자 맞은 사람들인데 자 보세요. 확 줄고 있잖아. 3월 지금 12일 지금 뭐 한 20일 이게 완전히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이거 보이시죠? 이 확진자 수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야 이거 엄청난데.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이제 곧 봉쇄 해제합니다. 봉쇄 곧 해제하게 돼. 경제 다 지금 뭐 레스토랑 열었고 대학 뭐 국민학교 전부 지금 개방됐어요. 이스라엘은 3월 달에. 봉쇄 해제의 마지막 왜냐하면 봉쇄를 계속하니까 실업자가 막 늘어. 사람들이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그 뭐라 그래 그 뭐 원격 그런 요즘 업무 많이 하는데 아무튼 실업률 올라가고 이거 봉쇄 오래되면 사람들이 일 안 해요. 실업수당 받아먹느라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역시 똑똑해. 그래가지고 봉쇄를 갖다 지금 거의 다 해제를 했단 말이야. 근데 확진자가 이렇게 줄고 있어. 근데 미국 봐요. 미국은 오른쪽 보세요. 미국도 1월 달에 왜냐면 그 12월 달, 11월 달에 미국이 할러데이 시즌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있죠. 땡스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확진자가 그때 확 늘었다고. 이스라엘도 그 유대인들 그 절기 아시죠? 가을에 큰 절기 있잖아요. 뭐라 그러나 뭐 초림 뭐 초막절인가 뭐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누카 뭐 12월 달뭐 비슷해 미국하고. 예. 그런데 자 보세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도 막 봉쇄하고 난리가 났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줄다가 3월 달 보세요. 이게 플래시 됐단 말이야. 이스라엘은 지금 이게 떨어지고 있어. 왼쪽 그림 보세요. 여기 떨어지고 있죠. 미국은 지금 플래시 됐어. 이게 왜일까? 미국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국민 절반이 2차 접종했고 미국은 지금 현재 국민 중에서 10%만 2차 접종을 완료했어. 저는 그게 주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신이 이렇게 위대하다 이거지. 아이고, 위대하다는 말 자체가 좀 웃기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효과가 대단해요. 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그래. 야, 그 뭐 백신 맞고 뭐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백신 부작용이 어떠냐. 이것도 이제 제가 리뷰를 할 텐데 제가 그냥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노인 환자들이 많은데 제 노인 환자들 중에 한 500명이 지금 파이자, 모더나 백신 맞았어요. 적어도 1차 접종을 했단 얘기지.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들 최근에 그 웰처컵 때문에 제가 오피스에서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요. 자, 파이자, 모더나 맞으시고 어땠습니까? 부작용이. 제가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어르신들 다 괜찮았대. 제 그 노인 환자 중에서 이거 맞고 닥터장 얘기 듣고 이거 좋다 그래서 맞았다가 내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 40대, 50대들은 맞고 나면 부작용이 좀 많았어요. 좀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 오히려 노인으로 갈수록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이게. 야,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자, 부작용이라는 게 뭐예요? 자, 백신을 맞고 나면은 우리 면역계가 염증을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젊을수록 그 염증이 세게 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맞고선 그냥 저도 막 모더나 2차 맞고선 하루 병원 쉬었는데 그건 제가 유튜브에 올렸죠. 아니 어르신들은 2차 맞고서도 끄떡이 없어요. 뭐 타이레놀도 필요가 없어 거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또 내 유튜브 강의를 보고 닥터장 미리 약 줘달라고 그 뭐 닥터장이 무슨 뭐 디클로페낙 먹고 부작용 있을 때 그거 먹고 좋아졌다는데 나 그거 써야 되지 않냐고. 근데 이분들이 2차 접종하고 나서 그 약을 쓸 이유가 거의가 없어, 거의가. 뭐몇 분 그냥 타일레놀 좀 쓴 경우. 그래서 노인들이 오히려 노인들에게서 부작용이 적게 나오고, 50대 그 이하 그 젊은이들이 맞았다면 그냥 아주 그냥 엄청 고생을 해, 엄청 고생을 해. 그래서 파이자 백신 부작용 빈도가 나이가 들수록 감소된다는 게 그게 또 임상 3상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하고 일치가 돼. 그러니까 어르신들 파이자 모더나 백신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기저질환이 안정이 안 돼서 최근에 중풍에 걸렸다든가 뭐 스텐트를 넣었다든가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 왜? 노인들에게서는 그 면역 그 염증 반응이 좀 젊은이에 비해서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염증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이 중풍도 재발할 수가 있고 심근경색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백신 맞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내 기저질환이 안정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당이 막 400, 500 나와. 그 사람 코비드 백신 줘야 됩니까? 저는 절대 안 줍니다. 일단 기다리라고 그랬다. 당신은 그 상태에서 코비드 백신은 다음에 혈당 800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백신을 좀 맞긴 맞는데 좀 나중에 맞으라 이거지. 기저질환 안정하고 나서 맞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50살 이전 젊은 층에서 이런 부작용이 강하게 나타났고 임상 3상에서도 그게 나왔고 오히려 노인들에게서는 부작용이 별로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고요. 파이자 백신 부작용 볼게요. 가장 흔한 부작용이 뭐냐? 맞고 나서 기운이 없다는 거야. 몸에 그냥 기운이 빠져가지고 피로, 퍼티기라고 그러죠. 가장 흔한 부작용. 1차 접종하고 나서 47%가 그게 생겼고 2차 접종하고 나서 59%.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부작용은 1차 접종 때보다 2차 접종하고 나서 부작용 빈도가 더 올라가. 여기 보세요. 피로가 가장 흔한 부작용인데 1차 접종 때는 47%, 2차 접종 후에는 59%. 그중에 시비어가 있어. 시비어는 뭐냐?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심했다는 얘기지. 1차 접종에서 1.4%. 그런데 2차 접종은 4.6%. 이건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좋은 사람은 없어요. 예. 두통이 두 번째로 흔한 부작용. 예. 파이자 백신 맞은 사람 41%가 1차 접종 후에 두통이 있었고 2차 접종 후에는 약간 올라가 51%로 올라갔어요. 그중에서 시비어, 막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머리가 그냥 뽀개지는 것 같이 아팠다는 사람이 한 3.2%가 있었대요. 2차 접종 후에. 예. 자, 그다음에 근육통이 세 번째로 흔한 부작용. 이거는 전 두통 빼고 다 경험해 봤어요. 제가 모더나 2차 맞고 나서 몸에 피로가 있었는데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고 좀 약간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았고 뭐 마치 나서 빠진 것 같다고 할까? 저는 근육통이 좀 오더라고. 아주 그 기분 나쁘게 그냥 이 근육이 그 몸살이라 그러죠. 막 여기저기가 막 삭신이 쑤신다 그러지. 예. 그런 부작용 이제 세 번째로 흔한데 첫 번째 백신 맞으면 21%, 두 번째 맞으면 37%. 근데 이게 좀 심한 사람들은 제가 타일레놀 좀 쓰라고 그래요. 그러나 절대 미리 쓰지 말라고 그래요. 미리 쓰면 항체 형성 방해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만약에 백신 맞고 나서 가벼운 건 넘어간 좀 있으면 타일레놀 좀 쓰고 아주 심하면 소염제를 써야 되는데 그건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뭐 에드빌이라든가 디클로페나 나프록산 이런 거 쓰시면 되고 그다음 오한이 뭐예요? 막 추운 거지. 어제 제 환자 중에 어제 여기 제 뉴저지 오피스에 처음 오신 분인데 이분은 백혈병 환자예요. 근데 이분은 모더나 백신 맞고 나가지고 오한이 아직까지 간대. 그건 왜냐? 백혈병 환자는 백혈구가 많잖아. 면역 반응이 센 거죠. 그래서 이 오한이 네 번째로 흔한 부작용인데 1차 접종 후에 14%, 2차 접종 후에 35%. 예. 그다음에 관절통. 이건 저도 좀 체험을 해봤어요. 예, 그 모더나 2차 맞고 나니까 좀 무릎이랑 요 엘보 뭐 이런 데가 좀 약간 쑤시더라고. 그냥 기분 나쁘게 쑤셔요. 근육도 좀 아프고 그러면서 이 관절이 좀 아프더라고. 좀 뻐근해져요. 그게 한 1차 접종하고서 11%, 2차 접종 후에 21%. 설사. 야, 이게 중요합니다. 백신 맞고 설사한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예, 1차 접종 후 11%, 2차 접종 후 10.4%. 설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발열 38도 이상이면 굉장히 고열이죠. 그게 한 3.7% 있었고 2차 접종은 15.8%. 예, 발열이 있는데 이 열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작용이에요. 열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열이 올라가면 어, 심혈관 질환, 중풍도 자라고 이 하루택도 올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열이 만약에 38도 이상 올라가면 반드시 타이레놀을 써라. 어떤 사람은 항체 많이 생기게는 견디는데 물론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뭐 좀 견뎌도 되는데 노인들 중에 심장에 최근에 스텐트 넣었다든가 당뇨약 먹는 사람, 고혈압 있는 사람 피버 때문에는 그냥 타일레놀 주저하지 말고 쓰세요. 예. 2차 접종 후에는 15.8%까지 올라가요. 예. 38도 이상 고열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맥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양원 입원한 사람들 중에 뭐 코비드 백신 맞고 뭐 소천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공무원들이 그냥 다 그냥 막 낫겠지. 그러지 말고 주치의가 딱 해서 이거 최근에 병원에서 퇴원했고 죽다 살아나는 뭐 심근경색 환자 요양원에 있죠. 왜 코비드 백신을 왜 놔? 그거 주면 안 되지. 일단은 좀 그 상태가 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달 있다 줘도 되잖아. 그냥 막 다 줘. 보건이 다 주니까. 그럴 때 막 피버 뜨면 어떻게 돼? 그러다가 그냥 다음날 가는 거죠. 백신 부작용 때문이 아니고 그 본인 기저질환이 심해서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인과관계 해보면 백신 부작용이 아니고 기저질환은 죽었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독감 백신 줘도 마찬가지야. 뭐그 패런 백신 줘도 마찬가지. 애니 백신 줘서 열 올라가면은 기저질환 안정되지 않은 사람, 최근에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들, 예, 조심해야지. 예, 주치의가 봐서 이 사람은 우리 백신 한 달 있다가 이렇게 해서 주치의가 결정을 해야지. 그냥 공무원들 하는 식으로 그냥 무조건 다 놔라 그냥. 그랬다가는 애꿎 준 사람들 죽을 수도 있다. 이제 그 얘기인데 아무튼 백신은 굉장히 안전해요. 예, 지금 그 얘기하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남아공 변종 B1.135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뉴욕 변종, 캘리포니아 변종, 브라질 변종, 남아공 변종, 예, 그 굉장히 다 비슷해요. 그게 이제 그건 이제 제 유튜브 특강을 보셔야 되는데, 이 484K라고 하는 그 변이가 지금 그 위치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에 있어요. 그게 이제 항체가 가서 이제 붙는 부분에서 생겨가지고 지금 이게 백신의 최대 위협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영국발 변종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남아공 변종이 영국 변종처럼 이렇게 우위를 점하는 그 사태가 오면은 굉장히 그건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최근에 그 컬럼비아 대학, 여러분 그 맨하탄에 가면 컬럼비아 대학 의과대학 아시죠? 세계적인 의과대학. 예, 거기 있는 과학자들이 네이처지에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건 온라인 버전이에요. 정식 그 페이퍼 버전에 나오기 전에 온라인 버전, 이게 3월 달에 이게 언제냐? 3월 8일에 올라온 그 논문을 보니까 내용이 좀 심각해요. 최근에 뉴욕 컬럼비아 의대 연구진이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네이처지에 게재한 3월 8일 온라인 버전의 논문에 의하면 모더나 백신의 경우 남아공 변종에 대해서 중앙체 효능이 12.4%, 12.4배 감소했다는 거예요. 굉장하네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강의한 것을 6.4배라고 했는데 이 네이처지에 보니까 12.4배가 감소가 됐고 파이자 백신의 경우 남아공 변종에 대해서 중앙체 효능이 10.3배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대부분의 항체 치료제 지금 다 무력화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보고 또 그러면 장 박사 백신 맞아야 되나? 만약에 남아공 변종이 영국 변종의 그 자리를 차지해서 뭐 전체 확진자의 80%가 남아공 변종이면 이거 파이자 모더나 맞아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오늘 제가 이 논문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횡재합니다. 여러분 항체를 코비드에 직접 걸리든 아니면 백신을 맞든 우리 몸에 상체가 생기잖아요. 항체가 몇 가지 종류가 생길까요? 이걸 보고 다클론 항체라고 그래요. 그냥 제가 비유를 들게요. 이게 주먹이에요. 이게 이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야. 항체 A는 여기 가서 붙어, 항체 B는 여기 가서 붙고, 항체 C는 여기서 붙고.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 가서 붙는 항체가 한 군데만 한 종류의 항체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클론 항체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항체가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전에 이 남아공 변종 이전에는 여러 개 항체가 7가지가 생겼다면 7가지가 다 함께 그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니까 그래서 그 효능이 굉장히 높았는데 대부분의 항체가 무력화되고 그러나 다 무력화된 게 아니고 일부 클론이 여전히 이 변이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7개, 8개가 한꺼번에 다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효능이 높았는데 대부분이 무력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친구 5명이서 사업을 하다가 친구 4명이 어느 날 다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야. 스틸 비즈니스는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좀 효율적이지가 않아. 옛날에 100개를 팔던 거 친구들 있어가지고 5명이서 할 때는 하루에 호떡을 100개를 팔았는데 친구 4명이 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나 혼자 사업을 하려니까 팔긴 파는데 하루 20개밖에 못 판다. 지금 그 얘기예요. 아이고 이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는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백신 음모론자들이 야 그러니까 백신 맞아 소용없어. 어차피 그 옛날에 그 장박사 그 우리 겁준 그 유튜브 있잖아. 그 200만 명이 본 그 5년 전에 얘기했는데 거기 당신이 얘기한 거 보니까 결국은 돌연변이 때문에 백신 다 무력화되고 세계가 다 엿댄다. 당신 그때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렇게 백신이 효능이 감소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무력화되는 단계까지도 가겠죠.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모더나 파이자 백신은 다 무력화된 게 아니고 일부 아직 이거를 중화시키는 항체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남아공 변종이 아직은 큰 위협은 아니지만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뉴욕에 보면은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다가 저 플래시 돼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돌연변이라고 보고 있어요. 돌연변이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가짜 뉴스 믿고선 백신을 더디 맞는 인간들 그 두 가지가 전 주 이유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모더나 파이자 백신을 맞으면 이러한 무서운 변종도 중화시키는 항체가 만들어지지만 대부분의 항체들이 다 무력화되고 일부만 살아있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부라도 갖고 있는 게 어디냐 이 말이지. 이 남아공 변종은요. 영국발 변종보다 전염력과 치사율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중국 우한에서 그 재작년 12월 달하고 작년 1월 달에 거기가 완전 초토화됐잖아요. 그냥 화장터에 그냥 시체들을 태우는 그게 그냥 민공위성에도 나오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때. 그때 나온 그 코로나 바이러스 D614는요. 한마디로 그건 장난이에요. 장난. 지금 나온 이 남아공 변종은요. 그거보다 3배, 4배 더 독한 게 나왔다고. 그러면 왜 우한처럼 이렇게 초토화가 안 됐냐. 그 당시에는 이 치료법을 모르니까. 작년 4월에 그냥 뉴욕이 굉장했잖아. 왜? 그때는 의사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했어. CDC에서 스테로이드 쓰지 말라 그랬거든. 그 잘못된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었다니까. 그 당시 스테로이드 썼으면 이렇게 많이 안 죽어요. 요즘은 병원에 코비드 환자들 가도요. 죽는 일이 거의 없어. 왜? 렘데시비어하고 덱사메타 스테로이드를 컨비네이션해서 쓰니까 사망률이 확 줄어버렸어. 지금은 치료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걸려도 잘 죽지는 않아요. 그냥 재수가 없으면 그냥 중환자실 가서 그 기도사건 그 생고문 한번 당하고 나오는 그 정도지. 근데 요즘에 기도사건도 잘 안 해요. 초기에 스테로이드 써버리면 사망률이 확 주는 거라고. 그런데 아무튼 이 남아공 변종이 무서워. 하여튼 치사율은 더 높아졌지만 우리의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사망률이 오히려 줄게 된 거지 바이러스가 순해진 게 아니라고요. 또 어떤 음모론자들은 또 이걸 보고 요즘 사망자 숫자도 별로 많지 않은데 이거 감기보다 못한 그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괜히 제약회사 돈 벌려고 괜히 락다운하고 정치가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하게 그게 아니고요. 그건 다 가짜 뉴스입니다. 정말 요즘 치료를 워낙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 숫자가 준 거지만 바이러스는 더 독해졌다는 거예요. 초기에 우한에서 나온 그 바이러스보다 지금 남아공 변종 이게 지금 이 뉴욕에 얼마나 있는지 좀 모르지만 그리고 영국 변종이 더 독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워낙에 지금 치료를 잘 하고 있고 또 백신을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진자 숫자, 사망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 대중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제가 오늘은, 몇 가지 이제 제가 더 강의하면은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결론. 파이자 모더나 백신 맞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예, 이스라엘처럼, HMO, 보험회사, 의사들이 주축이 돼서 방역을 하면은 이렇게 백신도 빨리 줄 수 있고, 미국처럼 이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면은 이 롤아웃 속도가 이렇게 늦고 문제가 많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본받아야 된다. 이스라엘이 지금 방역 해제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백신 캠페인이 아주 성공했기 때문이고 국민의 51%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코비드 때문에 죽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리고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줄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 파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다 그랬죠. 대단히 효과적인 거고 이걸 맞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라도 가짜 뉴스에 이 브레인와시가 돼가지고 그런 프로파간다에 속고 있는 분들, 오늘 제 강의를 보시고 백신을 꼭 맞으시고 또 주위에 안 맞은 사람들한테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 장항준 박사가 이 논문, 세계적인 논문을 통해서 이미 다 맞아도 된다고 그 강의를 올렸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고 이 강의를 좀 쉐어하셔가지고 백신 주저하는 사람들 맞으세요. 그리고 제가 제 환자들, 저를 포함해서 제 환자들 좀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다 괜찮아.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좋아. 제 경험을 봐도 대단히 훌륭하고 제가 백신 2차 접종하고 나서 아주 악성 코로나 환자 20명하고 최근접거리에서 접촉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코로나 안 걸렸어요. 야, 그때 제가 백신 안 맞았으면 저 아마 제가 볼 땐 그거 뉴욕 변종 같기도 한데 그 환자나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죽다 살아났거든. 근데 렘데시비어하고 스테로이드 맞고 좀 살았는데 아니 내가 그거 검사한다고 그날 그 환자 마스크 벗기고 이거 했거든. 그리고 그 다음날 확진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야 그래서 나 이거 완전 엿됐다. 나 이거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안 죽었어요. 아니 안 죽은 게 아니라 근데 약간 모르겠어. 몸살 증세가 좀 있다가 지나갔거든. 자 코로나 백신을 맞고 맞은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거의 무증상자거나 아니면 콧물 좀 나오다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병원에 갈 정도로 심하게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백신 맞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 CDC에서 뭐라 그랬어? 백신 맞은 사람들 마스크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백신 맞은 사람끼리 모일 때는 마스크 쓸 필요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들 다 모였는데 내가 그랬어요. 마스크 다 벗으라고. 여기 다 백신 맞았죠? 우리끼리는 마스크 쓸 필요가 없어요. 마스크 다 벗었다고. 그때 웨이터들이 와서 이거 돌팔이들 아니야? 이거 의사라는 인간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걔네들은 모르는 거지. 우리가 다 그 백신 맞은 거. 그리고 백신 맞은 사람이 백신 안 맞은 사람 가정을 방문할 때도 마스크 쓸 필요가 없어. 단 거기 방문하는 곳에 있는 그 멤버들이 그렇게 코비드19에 그 위험 걸려서 뭐 죽을 그 위험이 뭐 젊은 사람들 있고 그러면 마스크 쓸 필요 없다고 나왔어. 이거 얼마나 큰. 그래서 저는 뭐 저 혼자 있을 때 마스크 안 써요. 그러나 이제 진료실에서 쓰지. 왜? 그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예. 그리고 또 혹시라도 하이 리스크 환자가 올 수 있으니까 저는 마스크는 쓰지만 별로 마스크 쓸 필요를 못 느끼겠어. 근데 또 모르지. 또 요즘 또 변종이 들어오면 또 저도 아플 수 있으니까. 아무튼 제가 코로나 확진자고 20명 이상, 제가 코로나 환자 제가 200명 이상을 봤어요. 제가 코로나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요. 아무튼 저 백신 맞고 코로나 환자들하고 이렇게 말해도 하나도 겁이 안 나.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 예. 몸이 약간 좀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괜찮아. 아니 나는 요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웰컴이라니까. 그럼 완전 생백신 맞는 거지 그냥.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뉴욕 변종이 들어오면은 I welcome it. 그러면 하루 이틀 아프다가 말. 그러면 내 몸에서 그거를 중화하는 항체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들 오면은 나한테 좀 바이러스 좀 도네이션 좀 하라고. 내가 기꺼이 그 바이러스 기침을 얼굴로 이렇게 딱 맞아주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하루 이틀 좀 앓다가 항체 더 많아 항체 부자 될 거니까. 그리고 이번에 모더나에서 이번에 저한테 백신을 준다 그러는데 그거 오면 제가 이거 나라에다가 보고하자면 내가 하나 더 맞으려고 3차. 나 항체를 더 올려야겠어. 이번에 3차 접종을 하고 내가 또 죽었나 살았나 그것 다 보고해야지. 3차 접종하니까 뭐 부작용이 또 부작용 심하면 또 디클로페락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빨리 지금 변이에 특화된 백신이 파이자 모더나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백신을 한 방 더 맞으려고 그래 이번에. 모더나 파이자 백신 하나 더 맞아서 제가 2차 접종을 지금 3달이 지났거든. 항체가 좀 줄고 있는 것 같아. 빨리 지금 이번에 피검사 한번 해봐야지. 항체가 좀 얼마 있나 보고 3차 접종하고 나서 또 피검사해서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건 제가 이제 유튜브에 또 공개합니다. 제 몸을 대상으로 한 생체
야, 그 모더나 백신, 그 장 박사는 백신을 좋아하다 못해 이제 모르 나중에 4개까지 맞을 수도 있어. 예. 나는 그거 좋아요. 난 백신. 아유, 좋아. 내 항체 부자 되는데. 예. 그리고 코로나 환자들 오면 나한테 좀 기침 좀 해주고, 그래서 아주 생백신, 그냥 라이브 생백신 맞아가지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이 그러면 큰일 나죠. 잘못하면 병원에 입원하지만 좀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환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비대면 진료, 그 영상 진료 엄청나게 했거든. 그래서 욕을 좀 많이 먹었지. 나이도 젊은 의사가 뭐가 겁이 많아가지고 비디오 진료하고 있어. 노인 의사들도 나오는. 근데 요즘은 제가 열심히 병원에 나가서 환자들하고, 아니 뭐 코로나 환자가 오고 나면 겁 안 나. 왜? 우리 병원에 있는 모든 그 스태프들 백신 안 맞으면 아예 다 그냥 해고. 백신 다 맞으라. 그냥 엄청나게 내푸시. 다 맞았어요, 우리는. 가짜 뉴스 믿는 사람들은 내 주위에 한 명도 없다고. 예,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서 일하면 안 돼. 의사들 중에도 이상한 가짜 뉴스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의사 자격 없어요. 그냥 어디 저 병원 지하실에 가가지고 그 파일을 보는 뭐 그런 거나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결론, 백신을 맞아야 된다, 효과적이다, 안전하다, 이스라엘을 봐라,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자. 예, 그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예, 말씀하세요. 네, 저는 모데나 1차 접종 최근에 했고요. 네, 제가 좀 질문이 있는 거는 그 한국에 그 이왕재 명예교수라고 있으신데 이분은 백신에 네, 대해서 굉장히 예, 네거티브해요. 근데 제가 예, 그분의 그 모든 지식을 네, 이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장 박사님께서 한번 보시고 네. 그거를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를 좀 이렇게 이 시간에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드릴게요.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네, 그분, 많은 예,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요. 예. 예, 이왕재 교수님은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수님이시고 또 면역학자세요. 예, 그리고 또 비타민 C가 좋다고 또 말씀하셔서 많이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학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의 주장,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느 전문가가 얘기했다가 아니고 이런 논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전문가가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문에 실제 나온 그 내용과 틀리다면은 그 전문가께서는 자신의 주장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데이터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해서 그거를 추후에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구독자들에게 그걸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분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얘기할게요. 이분 얘기는 그거예요. 백신을 맞고 생긴 항체는 중항체가 IgG는 주로 이제 혈액에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백신을 맞는 이유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지 않게 하려는 게 목적인데 그러려면 점막에 있는 IgA 항체가 생겨야 되는데 백신을 맞으면 IgA 항체가 생기지가 않고 IgG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들어오지 처음부터 피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백신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IgA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코로나 백신은 그 IgG 항체, 즉 혈액에 있는 항체를 주로 만들고 IgA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백신으로 소위 말해 허드 이뮤니티를 만드는 것 자체도 불가능이고 그 백신을 통해서 감염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분의 하이파테시스 가설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게 나왔어요. 첫 번째 그것부터 얘기할게요. 최근에 란셋에 나온 논문을 보면 이래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어. 그럼 남에게 전파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남에게 얼마나 잘 전파할 수 있느냐 그거를 보는 척도가 있는데 그게 바이럴 로드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감염시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바이럴 로드가 높다면은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겠지. 근데 바이럴 로드가 낮다면은 실제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만 남을 전파시키는 그 능력은 저하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신을 맞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바이럴 로드가 대단히 낮다는 게 나왔어요. 그 말은 뭐죠? 이게 최근에 딱 파우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백신이 남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것을 줄여줄 수 있다는 증거가 된 거고 간접적인 증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실제로 걸렸을 때, 그 바이럴 로드가 굉장히 나죠. 남에게 전염시키지 못할 정도는 나죠. 즉 그 말이 뭐냐? 코비드 백신 맞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이 설사 바이러스에 걸렸다 해서 막 말하고 막 침 튀기고 댕겨도
백신 안 맞은 사람이 말하고 침 튀기고 댕기는 것보다 그것이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보다 훨씬 낮아진다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완계 교수님의 그 가설은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아니다. 그 가설은 잘못됐다라는 게 된 거고 과학자가 잘못된 가설을 얘기했다고 그 과학자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 저도 가설을 만들지만 제가 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그분의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백신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을 만들 권리가 모든 학자들에게 있고 효과가 있다. 저는 효과가 있다라는 가설을 가졌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본 거야. 시험을 해보니까 그 백신을 통해서 감염률을 줄여준다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그 가설은 잘못됐다는 게 판명이 됐고 두 번째, 그분 얘기는 IgE 항체를 만들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IgE 항체 만드는 걸로 나왔어요. 내가 이제 그 데이터 곧 발표합니다. 그것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요즘 제일 미운 털이 많이 박힌 백신이 뭐예요? 한국에서 남아공면종에 거의 도움이 안 돼. 내가 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강의를 안 했냐? 괜히 그런 좀 부정적인 얘기하면 가뜩이나 음모론자들이 날뛰는 세상에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는 꼴이 될까봐. 그래도 저는 아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만약에 유일한 선택지라면 그거 맞으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만약에 파이자 맞을 수 있다면 아스트라제네카 제끼고 그냥 파이자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파이자 백신 맞을 수 있다고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됐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때 그 전에 그거 맞으라고 그랬거든. 그럼 선택지가 또 생겼네. 파이자 그 당장 파이자 백신 빨리 그 신청하라고 그랬어요. 뭐 70세 이상은 한국에서 요즘 뭐 놔준다고 그러더라고. 기왕이면 한 뭐 50세 이상부터 좀 해주면 더 좋은데 뭐 백신 물량이 원래 부족하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맞으면 IgE 항체 생기는데 단 차이가 있다면 코로나에 걸리면 IgE 항체 100% 다 생겨요. 근데 백신을 맞고 나서는 생기는 사람도 있고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 그게 문제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IgE 항체가 생기는데 생기는 사람도 있고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IgE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 그 얘기는 잘못된 얘기예요. 생기는 사람이 있고 그게 모더나 파이자 백신에서도 확인이 됐고 아스트라제네카 확인이 됐어요. 그 제일 인기가 없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IgE 항체 만들어요. 그거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백신 음모론자는 아니지 뭐 이완재 교수님이 절대 음모론자는 아닌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백신 효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분의 가설이고 그분이 훌륭한 학자지만 그 가설이 틀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양심 있는 학자라면은 그거를 봐라. 하지만 지금 나온 논문들을 보니까 백신이 이스라엘 케이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거의 지금 락다운 해제하기 직전에 있잖아. 백신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이광재 교수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사람을 뭐 개인적으로 누굴 모독하거나 그런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야. 조금이라도 그분에게 우애가 되는 말. 그래서 내가 말을 굉장히 아끼거든.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오늘 우리 그 박 권사님이 질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지만 아마 질문 안 하셨으면 저 이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왜냐면 워낙 그분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거는 이 공익을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완재 교수님께 정말 죄송하지만요. 이완재 교수님 빨리 그 스테이먼트 코렉션 하시고 하이파테시스가 잘못됐어요.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저도 대학원에서 실험할 때 내 가설이 나중에 틀렸다고 입증된 거 많거든. 괜찮아요. 그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 반대되는 그런 가설 할 권리 있고요.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뭐예요? 그게 다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제 강의가 오늘 입증했잖아요. 그래서 바이럴 로드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백신 맞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감염시킬 가능성이 아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백신 보급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이루어야 됩니다. 제 답변이 좀 만족스러우세요, 박 권사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은 거의 다 맞았거든요. 이제 다 벗고 이제 이래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 세컨 백신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네, 세컨 백신을 맞고 그 항체가 지금 IgG하고 IgM이 나오는데 IgM이 그 블러드 테스트가 그러니까 세컨 백신 맞고 언제 해야지 그게 결과가 나오나요? IgM은 첫 번째 백신 맞고 3주 있으면 나타나고요. 세컨 백신 맞고요. IgM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IgM은요 잠깐 초기에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게 돼요. 그다음에 IgG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IgM은 잠깐 있는 임시 항체고 세컨 백신 맞고 나서는 IgM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IgG가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첫 번째 백신 맞고 나서 2주, 3주에 IgM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 금세 이렇게 내려가고 IgG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 백신 맞고 제가 그 항체가 생긴 걸 확인하려면은 IgG만 보면 돼요. IgM은 의미가 없어요. IgG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IgG. 예, IgG를 세컨 백신 맞고 얼마 후에 테스트 했을 때 항체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나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더나 1차 맞고 일주일 있다가 항체 검사했더니 항체가 없다고 나왔고 3주째에 가서 하니까 항체가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일단 1차 백신을 맞으셨다면 100% 항체 있다고 나오고요. 2차 백신 맞고 나서 하면은 그 항체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머님의 질문은 2차 백신 맞고 언제 항체가 생기냐고 그랬는데 이미 항체 생기셨고요. 1차 백신 맞고 2, 3주만 지나도 항체 생기고요. 2차 백신 맞으면 그 생긴 항체가 더 높아지겠죠. 답이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선생님 저기 유튜브를 봤거든요. 네. 근데 every 3month에 맞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그 차트를 보여주셨을 때 45일 이후로는 안 보여주셨어요. 그게 이제 맞은 사람하고 안 맞은 사람 격차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격차가 떨어지는데 안 맞은 사람이 remain same 줄로 가는데 그게 이제 3개월 후부터는 약간씩 이렇게 떨어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선생님 저기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저기 third도 맞으시고 또 fourth도 맞으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1년에 3번 지난번에 제가 그 유튜브를 굉장히 몇 번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3개월에 1년에 4번을 특히 이제 나이 들은 사람들은 항체가 잘 안 생기고 또 면역력이 이렇게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 예, 그 논문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논문은 3개월까지 개런티 된다고 얘기한 거지 3개월 이후에 효과가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즉 그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논문이 나온 게 1월 달인가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 모더나 백신 접종 시작한 게 미국에서 이제 12월 한 중순 이후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타임 프레임의 그 한계로 인해서 3개월까지밖에 추정을 못한 거고, 근데 그때 제 강의 보시면은 그 그래프가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는데 3개월째 좀 떨어졌죠. 그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맞아요. 4개월, 6개월 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extrapolation, 영어로 extrapolation 이렇게 쭉 해보니까 3개월, 9개월까지도 still 떨어지긴 하지만 충분히 그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항체는 유지가 돼서 제가 볼 때는 3개월, 9개월도 이제 그건 또 논문이 나오겠죠. 이제 그 영어로 durability에 대한 스터디가 그 당시에는 백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데이터가 없지만 지금은 데이터가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은 6개월 거 이제 데이터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하지만 제가 예측하는 바로는 6개월, 9개월까지도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게 서서히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거를 제3차 접종을 해서 더 올려줘야 되느냐. 즉, 이 변종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건 아직 지금 현재 그 임상이 또 진행되고 있어요. 임상 실험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2차 접종하고 나서 한 3달 있다가 그냥 환자한테 생백신 세례를 한번 받던가 아니면은 라이브 그 바이러스 세례를 받던가 아니면 내가 모더나 백신 한 방을 더 맞아서 올리면 되지 않겠나.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항체 부자가 되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3개월 이후에 항체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예, 미니멈 3개월까지는 보장이 된다.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늦게 맞을수록 또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 옛날에 그 미즐즈 백신 보세요. MMR 그 소아과 가서 주는 거. 처음에 맞고 그다음 3달 있다 맞고 5개월 있다 맞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옛날에 그 백신 그다음에 그 비형 간염 백신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첫 백신 맞고 그다음에 2차 접종 한 달 있다가 맞고 그다음에 3차 접종은 6개월 있다가 한번 주거든. 그렇게 하면 항체가 자 1차, 2차, 3차 주면은 거의 평생을 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1차, 2차만 주면은 생기다가 이게 좀 이렇게 꺾여. 그때 B형 간염 백신 혹은 홍역 백신처럼 3차 한 방 더 주게 되면은 이게 스테이블해지고 그리고 2년 있다가 한 번 더 주면 어떨까? 그러면은 아마 거의 이게 계속 유지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몸에 그 메모리 B셀이 아주 공고해져 가지고 평생 그 중화항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자꾸 돌연변이 일으키니까
이 돌연변이에 대한 그 특화된 백신이 또 나와야 돼요. 그거를 그걸 이제 부스트 도즈라고 그러지. 부스터 백신을 하나 맞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스터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거 개발될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모더나 백신이 혹시 도착하면은 제가 한번, 이건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한번 제가 한 방을 더 맞아야겠어요. 이건 좀 일단 저 자신을 프로텍션 해야 되니까. 저는 코비드에 절대 걸리면 안 돼요. 저는 제 환자들 고생하는 거 보고 절대 이거 걸리면 안 되겠다. 좀 너무 무서워, 코로나가. 그래서 지금 2차 백신 맞았는데도 좀 불안해. 한 방 더 맞든가 아니면 우리 코로나 걸린 환자님들이 오셔서 생백신을 내 얼굴에 좀 뿌려줘가지고 내가 좀 하루 이틀 좀 아프고 나서 항체가 확 생기던가. 둘 중에 하나 전략인데 그래도 생백신 세례 받는, 생바이러스 세례보다는 모더나 백신을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백신 맞고 나서 저기 좀 쉬어야지 그 면역력이 잘 생긴다고 그런 거로 들었거든요. 근데 네. 자기 라이프 스타일 그냥 보통 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하는 운동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쉬어야지 그게 잘 생기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피로가 제일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피로가 너무 심하다면은 쉬는 게 낫죠. 그때 안 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체가 그거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고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만드니까 백신 효능이 좀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쉬면 좋다는 그 주장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게 증세가 심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계속 운동하고 그러는 게 좋죠. 예.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예, 아버님. 이어서 하는데 네. 백신을 맞이고서 컨트롤 자기 항체를 해놓고서 페리오디컬리 항체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게 이게 항체 검사를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자기 셀프 팔로우를 한다든가 뭐 그래서 언제가 내가 떨어지는 포인트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맞는 그런 걸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로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인 항체 검사를 하라고 CDC에서 그렇게 권고한 바는 없는데 제가 몇 가지 논문적인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요, 항체가 대부분 8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멈 8개월. 코로나 걸린 사람은 그러니까 거의 한 1년간 항체가 간다고 보면 되고, 단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서 항체가 얼마큼 가는지 의문인데, 제가 볼 때는 백신을 맞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단 말이야. 그런데도 제가 스틸 항체를 갖고 있느냐, 그거 궁금하잖아요. 그럼 언제 그 검사를 하는 게 좋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백신 맞고 나서 한 9개월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1차 접종 맞고 나서 9개월 정도 있다가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9개월이면 항체가 많이 떨어질 때거든요. 그때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같이 이제 임상실험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3달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건 제 개인적인 흥미에 의해서 그런 거지, 보험회사나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권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매달 그렇게 3달마다, 매달 혹은 3달마다 그렇게 항체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저는 못 느껴요. 왜냐하면 항체가 오랫동안 간다고 나왔으니까. 그래도 정말 의심이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스테로이드제를 먹는다든가 면역 기능이 저하된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그 1차 접종하고 나서 한 3개월째 한번 항체 체크해 보는 것도 괜찮고 6개월 있다가 한번 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고 있어, 류마티스 관절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항체가 금방 꺼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면역이 억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그리고 이 사람이 코비드에 걸리면 정말 죽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경우는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면, 즉 모든 사람이 아니고 이런 특수한 일부 환자에게서 항체 검사 한 9개월 정도 있다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누구나 항체는 생기는 거예요? 생깁니다. 누구나 생깁니다. 안 생기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논문에서 본 바에 의하면 안 생기는 사람은 없고, 문제는 이게 많이 생기냐 적게 생기냐 그 차이는 있는데 백신 맞으면은 100% 생깁니다. 예. 네. 단 차이가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냐 그 차이예요. 예. 100% 생겨요. 예. 존슨존슨은 이게 우리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의 1차 접종만큼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들리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 백신의 그 특징은 1회 접종이잖아요. 2차 접종을 안 하거든요.
왜 2차 접종을 안 하냐면 DNA 백신들은 그 감기 바이러스를 벡터로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백신을 일단 한번 맞게 되면은 그 벡터 자체에 대한 항체가 또 생겨버려요. 그래서 다음에 그 백신을 또 주게 되면 인체에서 그냥 백신 들어오자마자 다 중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래서 그 데스 스캔들 있잖아요. 1차 접종 때 도주를 절반으로 줄였을 때 오히려 효과가 더 좋게 나와. 예, 그게 왜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원숭이 그 감기 바이러스를 이용했거든. 그거 주게 되면 인체에서 원숭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 몸에 들어오면 인간 몸이 어떡할까? 우리 면역계가 비상 걸려요. 야, 이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거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그냥 죽다 사는 사람들 많지. 모더나 백신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 왜? 이거는 케미컬리 만든 거거든. 그래서 면역계를 그렇게 자극하지 않아. 그 들어오고 운반 자체 그 비클이.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원숭이 바이러스 이용해가지고 그거 맞았다면은 그냥 아주 강력한 몸살 반응이 나오고 또 잔센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에게서 유행하는 그 감기 바이러스를 좀 이렇게 약화시킨 건데 우리 인체 몸에서 증식하지 않게 아무튼 그것도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한마디 감기도 걸리는 거고 그냥 감기 그다음 두 번째 그 잔센 백신 맞고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 생기면 거기에 대한 또 인체 면역 염증 반응 생기니까 두 방을만 그냥 완전히 한 방 두 방 그냥 주먹으로 두 방을 맞는 꼴이고 모더나 백신, 파이저 백신 한 방 맞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RNA 백신이 좋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예. 잔센 백신은 효과는 좀 떨어져요. 80%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난 백신 죽었다 깨어나도 두 개 못 맞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대안이 된다고 봅니다. 허혜경 선생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어저께 네. 제가 모더나를 세컨 샷을 했거든요. 근데 네. 오늘 그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헤데이크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네. 약간 설사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네. 어떻게 약을 먹어야 되는지요? 뭐 경미한 부작용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지만 좀 이게 내 생활에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타일레놀 같은 거 쓰시면 타일레놀 뭐 500mg짜리 한 6시간마다 쓰면은 두통 같은 거는 쉽게 없어질 거고 두통이나 발열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소염제를 좀 쓸 수도 있는데 요즘 소염제를 쓰면은 항체 형성을 방해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1차적으로 권하지는 않고 타일레놀을 일단 전 강력 권합니다. 한 500mg 정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임산부의 경우에 네.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저희 딸이 지금 임신 20주인데요. 고민 중에 있어서 저는 맞는 게 좋다고 보. 왜냐하면 임산부가 네. 코비드에 걸리게 되면은 네.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코비드 백신에 부작용이 있을 거거든. 분명히 임산부도 맞으면은 고열이 올 수도 있고 몸살 기운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타일레놀이나 혹은 소염제 쓰면 쉽게 컨트롤 된다고 그랬고, 근데 만약에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임산부가 아기가 그 뭐라 하지? 그 조산, 프리머추어 잘못하면은 조기 유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엄마한테 너무나 큰 위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뉴욕, 뉴저지는 코로나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뉴욕 변종은 남아공 변종만큼 위험하고 만약에 제가 제 아는 사람이 혹은 제 가족이 임신을 했다. 뭐 집에 만약에 사람 아무도 안 만난다면 maybe 맞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인간을 안 만나고 살아요. 사람을 하고 접촉이 좀 있다 그러면은 저는 맞는 게 안 맞는 것보다 낫다고 봅니다. 예, 지금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유, 그러면 맞아야죠. 네, 직장 생활하면 그거 하이 리스크지. 예. 그 백신으로 해서 태아에게 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아직까지 임산부에게서 그 태아한테 악영향을 준다는 보고는 하나도 없고요. 동물 실험에서는 전혀 없는 걸로 나왔고 단 인간 데이터는 아직 우리가 좀 기간이 짧아서 그게 없죠. 하지만 저는 맞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태아한테는 저는 뭐 빵이고 단지 이제 그거 맞으면 몸살 기운이 생기거든. 몸살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산모가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약 안 먹고 몸으로 때우지 마시고 소염제를 써도 되고 소염제나 아니면 타일레놀 일단 써보고 안 되면은 지금 20주면은 지금 세컨드 트라이메스터거든.
소염제 뭐 잠깐 좀 써도 돼. 뭐 하나, 원, 투, 뭐 아이부프로펜 같은 거 자기 산부인과 주치의나 내과 선생하고 상의해서 그 애기한테 해야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는 딱 맞고 나서 이틀, 3일째가 제일 문제거든. 네. 뭐 대부분 타일랜드로 99%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은 별 고생 안 해요. 예. 직장을 다닐 정도라면 아주 하이 리스크죠.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그리고 예. 임신을 했다? 오 마이 갓. 코로나 왔다 하면은 걸리면은 진짜 끝나는 겁니다. 애기 산모 다 위험해. 그래서 이럴 경우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백신을 맞는 게 안 맞는 것보다 낫다. 즉 이익하고 위험 손익계산 해보니까 이익이 이만큼이야. 예. 더구나 지금 세컨 트라임에서 임신 20주면 딱 맞기 좋은. 예. 만약 임신이 1기면은 maybe 난 좀 딜레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임신 1기 되게 중요해. 조금만 스트레스가 와도 잘못하면 아기가 유산될 수도 있고. 근데 임신 20주면은 가장 안정된 시기거든. 이때야말로 백신 맞기에 최적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네. 건 제 딸이 지금 임신이라 35개월이라 2번 파이자를 2차를 지난주까지 맞았는데 부작용이 뭐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 먼저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냥 네. 임신해도 맞는 게 좋다. 그리고 맞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전혀 부작용이 없었으니까 안심하고 네. 마실 거라는 얘기 드리고요. 또 하나는 네. 요새 신문에 보니까 그 임산부가 맞으면 그 태어날 아기한테도 그 항체가 같이 내려가는 게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태아가 엄마한테서 이제 항체를 물려받아서 예를 들면은 그 IgA 항체, 아까 그 이황재 교수님은 IgA 아주 매니아신데 엄마 그 초유 알죠? 네. 엄마한테서는 그 초유는 아주 중요해. 그게 엄마가 아기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거기에 IG 항체가 들어있어. IG 항체는 점막을 방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몸에 항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아기가 딱 세상에 나오자마자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하여튼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우리는 대부분 항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지구에 처음 태어난 그 어린아이에게는 이 환경은 너무나 위험한데 엄마의 그 초유 한 모금이 그 아이한테 그 아이가 이제 지나면 이제 살면서 뭐 감기도 걸리고 뭐 그러면서 항체를 생기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쉽게 말해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업을 하는데 스타트업 펀드를 그냥 초유로 준 거예요. 그 미천을 가지고 일단 네가 생존해라라고 얼마나 자연의 이 하나님의 이 배려. 그런데 엄마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어. 아기한테 그 코로나 백신 항체를 전달해줬다. 오, 그거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죠. 예. 그러면 그 뱃속에 있을 때 태아 상태에서 항체를 받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그 초유를 통해 가지고 전달되는 것 같아요. 초유를 통해서. 저는 그 태어나기 전에 저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그 피가 왔다 갔다 할 때 항체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저는 초유를 통해서 그 전달된 왜 그게 이제 엄마가 아기한테 항체를 전달하는 그 주 기전이고. 워낙 기전이요. 예. 왜냐하면 엄마 항체가 그대로 다 들어가면 아기한테 문제가 생기는데 IgA 같은 경우는 그게 먹어도 되거든. 그게 그러면은 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에 그 IgA 항체가 굉장히 그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초유가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면은 반드시 초유를 먹여야 돼. 이게 엄마의 그 이뮤니티를 아기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경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초유를 통해서 간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예, 고맙습니다. 초유가 엄마가 그러니까 물론 그 모유에 항체가 들어있는데 초유가 특히 그게 완전 항체가 하나님께서 첫 선물로 거기다 그냥 모든 그냥 항체를 다 아주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기는 어떻게 보면 서로 쉐어하는 거예요. 항체도 좀 쉐어하고 아기가 클 때까지 엄마의 그 영양분을 가지고 뱃속에서 컸는데 항체도 엄마한테서 물려받는데 엄마가 코로나 항체까지 코로나에 대한 항체까지 준다면은 그거야말로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조금 지금 30분이 지났거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듣고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정수연 선생님. 네, 장 박사님 여러 유익한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 질문은요. 두 번째까지 모더나를 맞았는데 항체의 그 팔로업을 하기 위해서 11월이나 12월쯤 맞게 될 때요. 제가 처음에 맞은 같은 종류의
백신을 맞나 아니면 그때 여러 가지가 나와서 다른 뭐 존슨도 그때 한 번 맞는 그런 걸 맞아도 그 안에 항체 만드는데 별 이상이 없는지요. 아까 선생님께서 다음에 맞으실 때 파이자를 맞으신다고 모더나 맞고 파이자 근데 존슨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고 있으면은 그때 가서 제가 처음에 맞았던 걸 계속해서 팔로업해서 4차, 3, 5차 이렇게 맞게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이렇게 변경해서 맞아도 안에 항체 만드는 게는 별로 이상이 없고 별 관측이 다른 거가 없는지.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은 파이자 맞은 사람은 파이자, 모더나 맞은 사람은 모더나 맞는 게 좋은데 CDC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끔 백신이 공급이 좀 부족해서 파이자 맞은 사람이 모더나로 스위치가 되고요. 모더나가 파이자로 스위치가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두 가지 백신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스위치에도 문제가 안 생기고 그래도 기왕이면은 같은 백신을 맞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모더나, 파이자, 파이자에서 모더나 이렇게 스위치하는 것도 저는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잔슨은 어떤 거냐? 잔슨은 완전 플랫폼 자체가 틀리잖아요.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모더나를 2방 맞았는데 모더나 백신이 없는 거예요. 잔슨밖에 없고 만약에 국가에서 나라에서 3차 백신을 만약에 권고했는데 맞을 게 잔슨밖에 없다면 그것도 좀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뭐 3차 백신 아직 그거는 뭐 제 생각이지 그건 지금 현재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분명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들이 모더나, 파이자, 잔센 그리고 또 하나가 노바백스인데 또 노바백스가 끝내줍니다. 제가 이제 노바백스 강의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 게임 체인저예요. 이 3대 백신이라고 하죠. 모더나, 파이자, 잔센, 노바백스 이 4개가 미국에서 앞으로 많이 쓰이는 이제 4대 백신은 이제 요 딱 사총사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뭐 모더나건 파이자건 잔센이건 노바백스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특화된 항체가 나온다면은 종류 불문하고 우리는 맞을 필요가 있다. 과거에 내가 뭘 맞았던 그거는 맞으면 정말 땡 잡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박사님 오늘 네. 너무 정말 학술 정보를 기초로 한 유용한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 웹사이트에 이거를 잘 편집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좀 스프레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